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0일, 21일 유로컵과 코파컵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로베니아 대 세르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는 1차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상당히 괜찮았다. 일단 세슈코가 경기를 이끄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고 에너지 레벨이 전반적으로 90분 내내 잘 이어지던 것은 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 물론 세슈코가 골을 최종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었지만 후반전에는 덴마크를 상대로 기동성과 체력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슬로베니아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세르비아에 비해서 엔트리의 나이대가 젊은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이어서 세르비아가 몰아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 자체가 상당히 둔탁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잉글랜드를 상대로도 전방 압박의 공격이 끊기는 모습도 보였고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파이널 패스도 상당히 부진했던 모습이었다. 일단 세르비아가 수비면에서는 공격에 비해서 아쉽다는 평가이고 코스티치도 부상 소식이 있다. 이래저래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1차전에서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던 셈이다. 슬로베니아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일단 90분 내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젊은 팀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세르비아도 상당히 나이대가 높은 엔트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세르비아의 전력 대비 전개도 상당히 둔탁한 편이었기 때문에 생각외로 경기 진행이나 공격이 마음대로 풀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번 경기 슬로베니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덴마크 대 잉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덴마크는 잉글랜드와 세르비아라는 강호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슬로베니아와 비긴 것이 상당히 아쉽다. 에릭센의 클래스가 여전히 킥에서 살아있는 모습이었지만 공격진들이 이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결정력이 매우 아쉬웠던 모습이다. 특히 덴마크의 노쇠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덴마크가 후반전에는 슬로베니아에게 슬슬 밀리는 모습이기도 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잉글랜드의 공격진을 제어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이어서 잉글랜드도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지난 매치에서도 사카와 케인이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는 등 경기력과 결정력에서의 힘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나마 벨링엄이 박스 침투로 헤더로 골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공격적인 전술을 택했음에도 정작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 세르비아의 파이널 패스가 거의 통하지 않았기에 다행이었지 잉글랜드도 경기력이 썩 명확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잉글랜드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이슬란드전 이후로 공격진들의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따라서 덴마크를 상대로도 신승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행인 점은 공격진의 나이대가 젊은 편이고 덴마크가 에너지 레벨에서 후반전에는 슬슬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경기 잉글랜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페인 대 이탈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경기력적으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단 경기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모라타와 야말 같은 선수들이 골로 응답을 해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이다. 크로아티아에게 꽤 높은 실점 기대 수치를 기록한 것이 아쉽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는 수비 모드로 들어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도 PK를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큰 흠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1차전 경기력은 좋았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어서 여전히 이탈리아의 경기력은 불안하다. 알바니아를 잡아냈지만 1대1 상황에서의 결정력 부족 및 상대에게 1대1 찬스를 거꾸로 내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팀적으로 3백과 4백을 혼용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탈리아의 공격수들이 전반적으로 애국자 모드의 선수는 많지 않다. 지난 매치에서도 스카마카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막히는 슛으로 찬스를 무산시켰다. 스페인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 이탈리아의 경기력이 아직은 신뢰를 해주기는 어려울 듯하다. 스페인이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도 골로 응답하는 능력이 매우 좋아진 점도 포인트다. 오히려 이탈리아가 알바니아 상대로도 스로인 미스로 골을 허용하거나 1대1 찬스도 내주는 등 수비에서도 안정세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이번 경기 스페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대 캐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동기부여와 전력 모두 우승 후보라고 할 만하다. 메시의 메이저 대회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은데 메시를 우상으로 여기는 여러 선수들이 한 번 더 의지를 불태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아르헨티나도 철저하게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로는 메시마저도 고전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와 로메로 등 아르헨티나가 수비의 힘으로 버티면서 일격을 가하는 경우도 이제는 자주 볼 수 있는 상태다. 에콰도르와의 평가전과 남미 예선도 모두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었다. 이어서 캐나다는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허드먼 감독에서 마치 감독으로 바뀐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다. 물론 캐나다도 과거에 비해서는 전력이 많이 상승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강호들을 상대로는 별다른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스타키오가 강호들의 압박을 이겨내기에는 피지컬이 약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주포 데이비드도 이 때문에 프랑스전에서는 별다른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밸런스와 의지에서 모두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다. 냉정하게 캐나다의 전력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주전들의 구성이나 감독의 색깔이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강호들을 상대로는 캐나다가 전개를 잘하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번 경기 아르헨티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